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16세 때 나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함께 아이다호주 썬벌리에 사는 가까운 지인 마이클 바커를 방문하려고 길을 나섰다. 5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절반쯤 지난 저녁 시간이었다. 운전을 하시던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셨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금방 잠이 드셨다. 내가 차를 몬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건설 현장이 나타났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왼쪽 차선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오른쪽은 차단벽이 건설 현장을 막고 있었다. 신호가 안내하는 대로 왼쪽 차선으로 가다가 방어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진흙과 돌무더기에 빠지고 말았다. 거의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나는 본능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빙빙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나는 머리를 차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차가 고속도로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뒷좌석에서 동생 제이콥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트레버가 소리를 질렀다. 형, 차에 엄마가 없어. 차가 뒤집히면서 어머니는 차에서 튕겨나가 인도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어떤 아이도 부모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는 응급 헬기에 실려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어머니의 생사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와 물었다. 누가 벤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베고 있던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 당황하는 나를 보고 경찰관은 충격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희 어머니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단다. 경찰관은 야간에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을 막고 있던 방벽이 거의 140m 이상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 방벽을 복구했어야 했다. 그는 이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란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갖도록 도왔다. 나 자신과 내가 돌봐야 하는 두 동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래야 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 라고 말한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그는 내게 울고 싶으면 울라고 했고,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이 경험을 어떤 프레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도와주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삶이 얼굴에 강펀치 한 방을 날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삶이 당신에게 어떤 강펀치를 날리든 당신의 과거는 그저 하나의 스토리다. 당신이 과거에 입힌 스토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당신의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다. 현실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다.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과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다. 과거 사건과 관련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슬픔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고든 리빙스턴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라고 말했다.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본다. 우리는 보통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주로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프는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분과 미래 목표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맞다. 삶은 고난이다. 고통이 삶의 한 부분이다. 사회적, 경제적 위치나 인종 등 여러 요인과 상관없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엄청난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기대가 무너진다. 몹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혹한 말이나 비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진다. 게다가 자기 실수로 인한 트라우마도 생긴다. 고통과 혼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의 고통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온갖 중독과 정신적 방황에 빠져 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고통을 마주해 그 감정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과 상처는 목표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는 교사가 된다.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이 삶에 진정한 교훈을 주며 숭고한 일에 전념하게 만든다.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는 변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이 변화로 인한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게 될 때이다.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당장 한순간에 그 경험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생명력은 당신 내면에 있다. 과거의 경험을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라. 그러면 고통이라는 감정을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전환해 성장과 목적의 길로 향할 수 있다. 고통에서 교훈을 얻으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다. 고통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올바른 인식과 감사함으로 고통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긍정적인 스토리로 구성할 힘이 있다.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당신 모습도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이 주제로